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4월달만 하여도 임대차 3법에 의한 만기가 되는 전세로 인해서 올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온다. 전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죠. 따라서 이러한 기사들, 8월달 전세 대란이 오겠다, 온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쏟아낸 그런 이제 시기도 있었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이러한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2018년 8월달 이후 계약한 전세 계약, 그렇죠? 2018년 8월달 이후 계약한 이러한 전세 계약들이 2+2년, 즉 2020년에 한번 갱신을 하고 이제 2022년 8월달부터는 이제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오른 전세금을 줘야 된다. 이런 시기가 이제 도래되는 거죠. 하지만 정작 8월 달을 뭐 한 달도 지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1, 인천은 마이너스 0.16, 경기도는 마이너스 0.02, 뭐 세종시는 마이너스 2.2나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세 가격이 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장의 분위기는 뭐 상승은 고사하고 이처럼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체 3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전체 뭐 강남이나 강북 다 포함해서 3주 연속해서 전세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7주 연속으로 전세 금액이 하락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수도권이 됐든 지방이 됐든 이처럼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하락세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전세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 이런 우려가 없어지고 오히려 전세 금액이 하락하는 이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본다면 금리 인상이 영향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연끌이나 비투족들의 뭐 대출이자 갚기도 힘들겠지만은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 자금 대출이자, 이러한 대출이자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세입자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좀 할 것이다. 옛날에는 이제 저금리인 이유로 전세 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했다면 이제는 그렇죠. 금리 자체가 올라가니까 고금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좀 끌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전세의 월세화인데요.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요, 서울 임대차 계약 중에서 월세 비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000년도 초기에는 20%대 중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40%까지 넘어서거나 또한 이게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즉 계약 갱신 시나 신규 계약 시에 전세금을 5%만 올리게 되면 집주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주겠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가구 1주택일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한 걸로 해서 비과세를 시켜주겠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전세 금액을 이제 4년이 지났다고 팍팍 올리지 말고 2년이 지났다고 팍팍 올리지 말고 5% 한도 내에서 올려라. 그런 거죠. 그만큼 전세금 안정화에 기여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양도소득세 완화예요. 뭐 다주택자 일시적 중과세를 완화시켜주고 또한 뭐 거주 요건 등등을 지금 계속 완화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팔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팔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매물, 급매물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급매물이. 이러한 매물 증가에 따른 이제 덩달아서 전세 매물까지 덩달아서 이제 증가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러하니 전세 가격 하락이 다가온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매매 가격 하락 영향에 따른 전세 심리조차도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 그래프를 보면 매매 가격 변동률이 파란색이고 전세 가격 변동률이 빨간색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파란색도 쭉쭉 올라가고
빨간색도 작년 같은 경우 쭉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덩달아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막대 그래프가 빨간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같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와중에 올 초에는 아예 상승률이 거의 없어요. 상승률이 없고 현재는 전세 가격 변동률 하락률이 점차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집값 상승은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요. 전세 가격 상승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집값 하락이, 집값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전세 가격까지 하락세로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여섯 번째로 본다면 요번 2+2년, 4년 전세기간 만기 도래는 어차피 3, 4년 동안 급등한 전세금을 올려받지 못한 경우, 즉 전세금이 4억대, 5억대, 이 4억대, 5억대 과거의 전세금을 현재의 전세가격 8억대로 올리는 거, 요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정부 입장에서는 요런 것조차도 5억대 전세를 8억으로 올리지 말고 5%만 올리면 뭐 해주겠다? 그냥 상생 임대인 제도로 이제 2년 동안 거주한걸 해주겠다. 그럼 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임대차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로 소형 아파트를 등록 임대제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인들이, 소형 아파트를 가진 임대인들이 전세 금액을 덜 올리면 등록 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까지도 내놓겠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전세 시장은 좀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 그래도 전세 시장이 걱정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본다면 올 가을 신혼부부 집 구하기, 그래요. 한 2년 동안 그렇죠. 결혼식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올 가을부터 이제 신혼부부들이 그동안 결혼을 미룬 그러한 신혼부부들, 그런 신혼부부들이 이제 집을 구하는 시기.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7월달, 8월달에는 한여름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여름에 집을 구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그렇죠. 좀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점. 즉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서 그런 시점부터 이제 집을 구하고 또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결혼식도 이제 가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급한 경우에야 7월달, 8월달에 결혼식을 하겠지만은 대부분이 좀 선선할 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 수요가 움직이는 거는, 전세 수요가 움직이는 거는 9월달, 10월달, 11월달이다. 그리고 내년도 1월달, 2월달 정도가 되면 이제 학군 문제, 아이들 이제 학군 문제가 있고 또 졸업과 취업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또다시 이제 전세 수요가 꿈틀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지역적으로 볼 때 주 물량이 많지가 않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인 것 같고요. 개발 이슈가 있고 교통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교통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개발 이슈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세 살기가 좋은 곳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될 경우에는 전세 가격 또한 덩달아서 또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로 놓고 본다면 전세 시장은 우리가 3월달, 4월달에 그만큼 우려했던 만큼 큰 전세 가격 급등이나 전세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